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고학자였던 모비우스 교수는 구석기 시대 아시아가 유럽보다 뒤처져 있었다는 학설을 주장하며 그 증거로 주먹도끼를 제시합니다. 주먹도끼가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 등 구대륙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는 아시아에서는 집게 종류인 자갈 돌석기만 발견되었다며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던 그의 학설은 1978년 한국의 경기도 연천에서 발견된 유물 때문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에서 공군으로 복무 중이던 미국인 그렉 보엔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석기류를 발견하게 된 건데요. 대학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가 입대한 그렉은 그것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 추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고고학자 프랑스와 보르도 교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르도 교수도 그렉의 말에 찬성하며 주먹도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내오는데요. 서울대학교 김원용 교수에게 연천의 유물이 전달되며 유적조사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는 놀랍게도 주먹도끼는 물론이고 사냥돌, 주먹찌르개, 글개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즉, 모비우스 교수가 주장하던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죠. 더군다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약 27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먹도끼였기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국의 발견에 모든 이가 열광하고 있을 때 일본의 한 학자가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에서는 스타 고고학자로 여겨지던 이가 있었습니다. 일명 신의 손이라고 불리던 후지무라 신이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1981년 미야키현에서 4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해 일본 고고학계의 스타가 됩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3만 년 전 유물. 즉, 어느 학교에도 속하지 않은 젊은 고고학자가 일본의 고고학 역사를 바꾸는 발견을 한 건데요. 그 후에도 후지무라는 발길 닿는 곳마다 유물을 발견하는 기적을 선보입니다. 90년대 말까지 무려 20년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연달아 발견하며 일본의 구석기 시대의 연대를 계속 앞당겼는데요. 그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본 인류의 역사는 약 12만 년 전으로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는 한반도나 중국보다 훨씬 늦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정통성을 주장하며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한국보다 먼저였으며 다른 나라에 자신들이 문화를 전파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기에 고고학계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헛소리로 취급하고 있었죠. 일본의 헛소리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칭기스칸이 일본인이라며 무덤을 찾아 헤맨 적도 있고 중일전쟁 당시 중국에 있던 북경원인 해골도 실은 일본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특히 일본인들에게 구석기 시대는 콤플렉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십만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되는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일본 땅에서는 오래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1970년대 말 한국 연천의 유적지 발견에 전 세계가 놀랐을 때 일본 내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런 유물이 발견되는데 일본 땅에도 분명 있을 거다. 고고학자들은 뭐 하는 거냐는 불평 섞인 비난이 터져나왔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후지무라는 무려 70만 년 전에 구석기를 발굴해냅니다. 일본 고고학계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이 일본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석기 유물이었는데다 한국이나 중국의 길을 누를 수 있는 것이었으니 일본 국민들이 열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해 학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다나 후지무라는 도호쿠 구석기 문화연구소 부이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그 후 추가로 80만 년 전 유물을 발견해 아사히 신문에 이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업적은 일본의 교科서에 실릴 정도로 열도 전체가 열광했죠. 극우 단체가 쓴 역사책에 묘사된 후지무라의 유적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연대가 앞선 문명이 일본에 존재했다고요. 일본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끼워 넣은 건데요.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하는지 참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 일본인이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전부터 후지무라의 유물 발견 경위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며 주목해 왔었는데요. 한 시민의 제보를 계기로 후지무라를 밀착 취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후지무라의 뒤를 밟던 기자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유적지로 터덜터덜 걸어간 후지무라가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땅에 묻었기 때문인데요.
설마 하며 달려간 현장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기자는 끈기 있게 후지무라가 파묻은 유물을 발표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후지무라는 자신이 대단한 발견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유물을 선보이는데요. 이때다 싶었던 마이니치 신문은 신문명 가득 후지무라의 사기극을 폭로하죠. 일본 고고학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일본 국민과 전 세계 고고학계를 대상으로 가짜 유물을 준비해두고 몰래 현장에 가 유물을 묻어둔 후 찾은 것처럼 조작해온 후지무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후지무라 시니치가 발굴한 180곳의 유적 중 162곳에서 조작의 흔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고학계에서 영구 제명됐으며 일본 고고학계는 당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발견했다고 말한 모든 유물은 폐기되거나 증거품으로 보관됐으며 교과서에 후지무라와 관련된 내용도 모조리 삭제됐죠. 조작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내밀자 후지무라는 전부 조작한 건 아니다. 순간 마가 끼어 저런 행동을 했던 것 같다고 변명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요. 그가 발견한 유물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허술하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도 유물을 보고 숱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뗀석기를 만든 수법이 기존의 유물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더군다나 석기의 재질도 주변의 석재와 달라 정황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석기가 발견된 지층이 화산 쇠설류가 퇴적된 지층, 즉 용암이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유물이 진짜라면 일본인들은 용암 위에서 석기를 제조해 사용한 엄청난 민족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게다가 같은 지역을 조사해도 후지무라가 아닌 다른 사람은 이런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황도 무척 수상했죠. 처음부터 의구심이 제기했던 해외 학자들은 그와 단 한 번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애초에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석기 유물이다 보니 대조가 어려워 조작 여부를 쉽게 밝힐 수 없었을 뿐더러 후지무라 또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지표를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유물을 묻는 등 나름 신경 써서 조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당시 대단한 발견을 해 일본인의 위상을 드높인 애국자라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에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약 20년 동안 후지무라에 관한 의혹 제기 논문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일본 고고학계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는 후지무라가 주장하던 70만 년 전에서 7만 년 전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1년 국제고고학회의에서는 일본인 학자들의 참가를 거부했고 2002년에는 참가는 허용됐지만 발언권은 주지 않았죠. 게다가 일본에서 어떤 유적이 발굴되든지 제3국의 학자가 참여해 검증해야 한다는 규칙까지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일본이 크고 작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후지무라 시니치의 만행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역사를 왜곡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본.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